자, 우리 장기표 선생님 모셨는데요. 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지율이 뜰지는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요. 3월 달이 대선이니까 요 말기 현상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오랜 동안 저 정치권을 관찰하시고 또 아니, 관찰하기에 내가 뭐 직접 문재인 투쟁을 엄청나게 정리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뭐 이제는 예.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도중 하차하리라고 봤어요. 한 1년쯤 전에는. 예. 근데 이제는 이 선거가 지금요 한 뭐 9개월도 안 남았어요. 예. 9개월도. 예. 9개월 사이에 물러나는 일은 없겠죠. 예. 그러나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에요.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하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예. 왜 그러냐? 그 왜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 예. 그런 사람들이요. 이 정책을 못 바꾸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망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정권은 절대로 앞으로도 제대로 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지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일부 말할 것도 없는데 레임덕 현상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레임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만약에 저 정권이 한 2년쯤 남았으면요, 이 코로나 덕분에 이게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코로나 우는 더럽게 좋은 거 같아요. 지난 가을에요, 박살 났죠. 네. 그 지금 또 코로나 숫자가 또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버틸라고 그럴 거 같은데. 어차피 근데 선거 때까지는 어차피 누구도 이제는 광화문에 집회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규탄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니까. 그런데 선거 심판을 하면 좋은데 아니 부정선거로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에 지면 자기들 감옥 가는 거 지금 예상할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그거 모르면 더 바보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또 집권을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를 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이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말하면 인기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너무 낙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나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더 하나하나 이건 뭐 말씀 안 하셔도 국민들 다 압니다.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지지율이요 건 40% 가까이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요 제일 높습니다. 즉 조작인 점도 있지만 조작이지 않은 면도 너무 조작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일부는 조작. 대기업 취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이 좋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월급 계속 올라가고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있잖아요. 또 올랐으니까. 또 올려주는데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얼핏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말 꺼내는 거는 그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왜 계속 지지하는지 그 말 하려고 내가 꺼내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 그러면요, 그 없는 사람들 도우려고 하는 거다. 즉 이 저임금 노동자들. 빈곤층들을 돕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최저임금 인상은요, 저임금 노동자들을요,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업자로. 뽑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서요, 말하면 노동소득이거든요. 노동소득이 더 줄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말씀을 다른 말도 해야 되겠지만 줄이면은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니까요, 고임금
고임금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11%가 올라가고요. 네. 11%가 올라가요. 어떻게 공교롭게도요. 저임금 노동자들 전체 평균은요. 22%가 떨어졌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22%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실업자 대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자 된 거 이거 다 보태면은 전체적으로 임금으로 나누면 소득이 이제 소득이 임금 소득이 22%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은 근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덕 보는 데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데가 있느냐?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대형 병원, 네. 또 학교 같은 데 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수가 좀 많은 데 있잖아요. 네. 해고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덕을 좀 봅니다. 네. 또 공기업 같은 데 덕을 보는데 자영업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 이런 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처지 해고가 돼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저소득층, 네.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민주노총은 계속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정부는 거기에 또 보조 맞춰가지고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은 단순히 자기네들 무슨 고임금 혜택 부리는 거 민주노총의 고임금 때문에 납품업체, 예. 이른바 하청기업의 임금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거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망치는데. 그런데 문재인 지지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참, 그 말씀 이래 하니까, 예. 이래 하니까 고임금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이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11% 올라간다고. 예.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은 전부 다 문재인 정권 지지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지지해도 안 되지. 왜? 저 임금만 좀 오른다고 저한테 좋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돈 퍼주기 하니까 받는 사람들은 또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나와요. 정부는요. 네. 얼핏 생각하면 빈곤층, 없는 사람을 위한 정부 같이 행세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있는 사람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해서 있는 사람들이 꼭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또 정부식 같은 경우는 좋은 세금 폭탄 맞는데, 네. 이번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80%까지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소득 상위 20%만 빼고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득요, 한 50% 이상만 돼도요, 먹고 살만 좀 합니다. 어느 정도. 예. 어쨌든지 이걸 올리려 그러잖아요. 네. 즉,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몇 푼 안 되지만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돈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을 뺏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겉으로는 전부 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다 고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거기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지지율이 40% 가까이 네. 되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요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았어요. 네. 또 하나는요, 이 정권은 지금요 권력 갖고 있죠. 권력이라는 건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정보, 다 뭐 경찰에도 정보 다 갖고 있죠. 돈 갖고 있죠. 돈 엄청난 또 돈도 갖고 있죠. 그것도 특히 인맥도 갖고 있어요. 인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정부 기관들, 시민단체들 얼마나 많은 조직화된 역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정권 교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권 교체 쉽지 않다.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방송에서 따로 말씀드리니까 선생님하고 토론 주제는 아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든지 최재형 현상이 나와도 이게 나와도 쉽지 않다는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식하고 인식을 해야 되지. 정권 교체 됩니다.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고 네. 저희가 아무리 제주 피운다고 해서 제주 통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사생결단했습니까? 그러나 패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먹기 위해서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부정선거를 쓸 수 있었는데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도 대선 그번 또 썼다가 또 난리가 나고 이러면은 대선에 못 쓰니까 진짜 중요한 건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썼다. 4.15 총선 때는 왜 썼냐면 의회를 일단 장악해야 되니까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기 법들을 그냥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서울 부산시장은 2군데밖에 물론 큰 데지만 여기까지 썼다가는 이 반발 일어나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주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이건 죽기 살기로 자기들 다 감옥 가는 거니까 이번에 또 부정선거 쓴다. 저는 이렇게 뭐 보거든요. 그런 마음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에서도 네. 이 투개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럼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 박완수 의원 전에 우리 정책 토론회 모시고 말도 네. 듣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명백하게 자기네들이 질 수 있는데 부정선거로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니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는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네. 그 말하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네. 제가 생략하는데 네. 문재인 정권의 뭐 부정선거도 뭐 관계없이 네. 미래통합당이요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면요 우선 공천도 엉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 엉망을 했지. 엉망으로 했죠. 공천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 참 왜 그렇게들 예. 김영호 씨도 그랬고 그다음에 누가 나중에 비례대표 공천할 때도 그렇고. 그 세상에 언제 공천심사위원장이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일들이 그럼 뭐 저기 어디 뭐 인천에 있는 사람 뭐 어디 뭐 파주인가 어디 보내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대전으로 보내고 참 그래. 참 중간에 뭐 이쪽 저쪽 또 비례당도 그것도 그만두지 아마 중간에 예. 그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게요.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지금 당 대표거든요. 예. 참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뭐 이때까지는 내가 엊그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지 하여튼 요즘 국민의힘이 상당히요 젊은 층만이 아니에요. 그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참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제가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제 와이프나 뭐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 아주 낙천적인 분이죠. 낙천적인데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쭉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보다 보니까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 증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증거요? 예. 너무 많아서 하나만 예?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니 총체적으로요. 아니야. 자 첫째 예.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 월터 미베인 교수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여태까지 자기가 해외 부정선거 사례를 논문으로 써서 밝혀내가지고 그 나라들이 다 부정선거로 밝혀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5번에 걸쳐서 한국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사기다. 그 논문을 5번 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죠? 그 사람은 통계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개입해서, 외부 개입이라는 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개입해서 돌려놨다는 거예요. 몇 표에 하나씩 이게 돌렸다. 다시 말해서 2번 표가 1번 표로 가게끔. 그게 실질적으로도 나온 게요. 정진석 투표구 있지 않습니까? 부여, 충남 부여에서 현장에서 개표하는 현장에서 거기서 뭐 그런 게 있었죠. 400 몇 표 중에서 이상한 게 거기 참관인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있는데 2번 표가 1번 표로 들어가네?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이거 다시 이거 어떻게 되면 글쎄 소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 저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도 너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 스탑을 시키고 자 그러면 다시 세워봅시다. 그래서 그 분류기 있잖아요. 그걸 리셋을 하고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했어요. 400 몇 표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는데 70표 가까운 게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1번으로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음. 근데 400 몇 표 중에서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서 정진석은 당선이 됐어요. 물론. 그러나 그 투표지 분류기 있잖아요. 그게 전국에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게. 왜 거기만 400 몇 표 중에 70표인가 뭐 60 몇 표인가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 뭡니까 그때 저 그 당이 미래통합당이 아 이거 문제 있다.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그럼 다 수개표해야 된다. 그때 나왔어야죠. 근데 정진석 당선됐으니까 본인도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데 다 그게 써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선거법에는요. 선거 쟁송이 일어나잖아요. 선거 무효소송 등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이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 하죠. 25개 지역구에서 25개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1년 2개월 동안 안에다가 최근에 지금 하는데 최근에 하는데 엊그저께 했어요. 재검표를 작업을 1년 2개월 했는데 영상 촬영 금지.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영상 촬영을 금지합니까? 재검표 하는데. 아,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지 원본 파일 없다고 안 내놔요. 선거안에서. 아니, 선거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민경욱 대표 선거 소송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료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피고예요, 선관위가. 피고가 자료를 없앤 거예요.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 왜 원본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놓으면 걸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가 피고예요. 재판을 하는 대법원은 선관위하고 같은 팀이에요. 왜냐하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요. 그래. 같은 조직이에요. 같은 조직대로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원본 없다. 그래, 그런 것만 봐도. 선거사법은요. 네.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해서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강행규정이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제목까지 붙어 있어요. 강행규정.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나도 대법원 앞에서 규탄도 많이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못 하는 거예요. 예. 하면은 자기들 다 죽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정말 의심받고 비난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는 뭐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하나가 다 부정선거인데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도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자기네들이 1년 2개월을 준비했는데 맞추느라고 맞췄겠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아, 이 투표 이거 요번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거 이제 재구성한 건데요. 이렇게 이것도 이게 이런 표가 나와가지고 우선 이 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전 투표 관리관이라고 이게 사전 투표잖아요. 여기 QR 코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버랩 돼가지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입니다. 알겠어요. 투표지 한 장에 사전 투표지하고 비례대표하고 같이 이거는 지역구 투표지예요. 1번 정일영, 2번 민경욱. 비례대표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다른 종이에요. 근데 이게 한 장에 나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건 부정이라는 게 요거 사전 투표지잖아요. 이거는 인쇄가 아니라 사전 투표하러 가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그 한 장이 나와요. 거기 프린터기로. 사전 투표니까 한 장이 나와요. 그건 인쇄가 아닙니다. 근데 비례투표 용지는 인쇄 수천만 장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아, 똑같은 거니까. 네, 비례대표. 그러면 이거하고 달라. 색깔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장에 나옵니까? 아, 한 장에. 한 장에 나와요, 이게? 한 장에. 그러면
이거 인쇄업자가 얘기하는데요. 예. 이건 인쇄된 거다 이거예요. 인쇄될 때 그런 게 있대요. 기술적으로. 그 인쇄될 때도 이제 칩을 넣을 거 아니에요. 요대로 인쇄해라고 인쇄기에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인쇄기가 그걸 뭐 만장이든 천장이든 인쇄 하나 끝나고 그 다음 인쇄될 때 그 넣잖아요. 그러면 그 인쇄 거기 된 데에 묻어서 그 전 인쇄판하고 새로 들어가는 인쇄판하고 묻어서 이렇게 가끔 실수가 나온대요. 그 얘기는 인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전투표지는 인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린터로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장기표 선생님이 사전투표하러 가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인쇄기로 나오는 거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선거고 사전선거는 관외 투표는요. 지역구가 내가 종로인데 내가 부산에 출장 갔다가 사전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아 그래 이봉규 너 왔구나 그래서 그 투표 안 했네 그래서 쭈쭈쭈쭈쭈 프린터가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그걸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쇄된 거하고 프린터기하고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른데 그게 현장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건 이건 부정성 누가 쑤셔 넣었다는 거예요. 인쇄하다 보니까 저런 잘못된 인쇄 아까 이제 인쇄 실수가 있다는 거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몇백 장이든 몇천 장이든 쑤셔 박아 넣었다는 거죠. 이게 요번에 재검표 할 때 나온 겁니다. 이게 재검표 할 때. 근데 이거를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원고 측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어이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거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사진 촬영 금지. 사진을 못 찍었대요. 사진을 못 찍었고 그 대신 이제 그 재판부에서 뭐 증거 목록으로 그 봉투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거기서 이제 본 변호사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걸 재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더라. 초록색하고 겹쳤더라.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이 재구성을 그 사람 증언을 맞죠. 우리 몽타주 그리듯이 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재검표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잘못된 게 279장이나 나왔어요. 279장. 인천 연수 을에서만.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뭐 잘못된 건데 뭐 하나하나 여기 이거 투표지 안에요. 여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종이가 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위에 요번에 재검표에 나오는 겁니다. 투표지가 위에가 이렇게 두 장이 위에가 이렇게 포스트잇 마냥 붙은 거. 이렇게 쭉 찢어야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봉규 투표지하고 장기표 선생 투표지가 이게 붙은 거예요. 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각자 넣었는데. 각자 넣었잖아요, 그걸.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몇백 장을 쑤셔 넣다 보니까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붙은 게 그냥 들어간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투표지를 투표하고 뭐 둘둘 말든지 접든지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붙어요. 두 장이. 서로 다른 투표지가. 있을 수 없는 게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게 나오고 이번에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 재검표 결과는 어떻죠? 지금 결과를 아직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간 거. 지금 대법원에서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걸 감정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판단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판단이 이제 며칠 내로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판단을 제대로 하자니 이거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되면 아니 부정선거 이거는 뭐 민주 헌정을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리고 선관위가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대법관이고 발표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 추측은 그겁니다. 자 279표의 이상한 표가 나왔다 인정하면서 이거는 선관위의 실수다 이러면서 그러나 당선과 탈락의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서 그냥 실수로 왜 부실선거 요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제 예상이 되는데 안 됩니다. 부실이란 게 선관위의
아니 저 예산이 1년에 6천억인가 들어가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아니 뭐 몇백 장 부실 나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이 선관이 이 지금 엉망입니다. 네. 그건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저는 이거 1년 몇 개월 연구를 해서 막 외우고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는 내장이 어떤 게 나왔냐면 사전 선거가 이제 거기 우편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우편 투표의 봉투가 열렸어요. 봉투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봉인되는 거. 이제 사전 선거한 게 그게 이제 개편날 이제 저 개표장까지 가는데 열리면 비밀 투표에 의해서 열리면 안 되잖아요. 열렸다는 거는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고 열렸다는 건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열리면 안 되는데 내장이 열렸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는데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 전체 선거 무효. 다시 했어요. 그 내장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건 내장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서만 279장이 나왔어요. 그 지역구에서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거기서만. 인천 연수 을에서만. 그럼 무효 아닙니까 이 선거? 그냥 무효로 돼야 되는데 이걸 또 핑계 대려고 막 여태 1년 2개월을 미루다가 미루고 맞추고 맞췄는데도 저런 게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지들도. 맞췄는데도 이게 나왔지 어떻게. 다 못 맞춘 거죠. 13만 장 되니까. 그게 아마 그럼 연구를 많이 저는 근데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네. 자, 그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모를 정도면 국민들이 왜냐면 보도를 안 하니까. 메이저 언론사에서. 그리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상관없다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도 야당 대표로 만드는 것도 저쪽에 작업 아니었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돼야 좋잖아요.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야. 부정선거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야당 대표면 골치 아파져요. 나경원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거를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혼내잖아요. 야만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론을 띄워서 이준석 당대표 되고 그 다음에 재검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 선거였지만 당락에는 뭐 바꿀 수가 없다. 이러고 그냥 어물떡 넘어가서 대선에서 또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의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잘 알고 오늘 공부도 많이 했네.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당에 돌아가셔서 잘 내가 싸워주시기 그런 바랍니다. 말 많이 했어요. 옛날 주호영이 보도요. 부정선거였는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판단하게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의심을 한다면 얘는 야당은 이걸 이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럼요. 조사를 해야 된다. 내가 그저 주호영이 원내대표 되기 전에 그때도 내가 김종인이 반대했거든요. 임명하는 거 반대하는 날 와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있었다가 아니라 있었던 한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면은 밝혀야 야당은 나서서 그렇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야. 특위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